수익 조작 가능하죠. 키읔. 그러면 익스플로어 통해서 이번 달 매출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크롬이 아니라는 게 증거가 뜨죠. 안녕하세요, 준열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업,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관련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Q&A 시간. 최근 영상을 올리다 보니 댓글과 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사업과 마케팅 관련해서 엄청 질문들이 오더라고요. 그 질문들 중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들을 모아서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저한테 궁금해하는 개인적인 질문도 모두 답해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제 질문에 댓글로 답변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번 주 질문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상황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위탁 판매랑 해외 배송 대행 둘 다 하려면 사업자 2개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은 명의로 사업자 2개를 만들어서 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 질문 진짜 많았어요.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사입,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해도 되냐, 아니면 따로 해야 되냐, 따로 하면은 뭐 사업자를 2개 이상 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명목상은 한 사업자를 통해서 이 3개의 사업을 진행해도 돼요. 하지만 현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이 3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무서도 들리고 전문가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었는데, 일단 세무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각각 사업의 성격이 다른 만큼 엉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서비스업으로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작은 사업이지만 저희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사입 이렇게 3가지 각각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시 구매 금액이 아예 매입 금액으로 측정이 돼버려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해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같은 경우에 세금을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과세를 하지만 위탁이나 사입 같은 경우에 판매된 가격, 판매가에다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말 큰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하나 영상을 더 찍어야겠네요. 여튼 총 정리를 하면 해외 구매 대행과 다른 사업들은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인 한 명당 사업자는 여러 개 둘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래요. 바로 또 다음 질문입니다. 캐주얼 페이드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사입 판매 역시 위탁 판매처럼 같이 해외 구매 대행과 사업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과 위탁 판매는 사업자를 분리해서 진행하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김남수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판매자 과실로 반품 처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은 아마 제품을 받았을 때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구매자님께 문제가 된 상품의 사진을 요구하세요. 사진을 요구한 다음에 제가 그 사진을 받고 판매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드리죠. 네가 보내준 상품에 문제가 있다, 뭐 작동이 잘 안 된다, 혹은 파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판매처에서 무료로 배송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다음번 구매 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구매자들도 많아요. 저 역시도 반품하고 취소율이 한 5%로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저는 우선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그냥 제 사비를 통해서 보내드려요. 그러고 나서 고장난 제품이라든지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구매자와 협상을 들어가죠. 그 이유는 해외 구매 대행은 잘 아시겠지만 배송비가 상당하잖아요. 반품으로 보내는 비용이 키로마다 다르겠지만 뭐 적은 걸 가정했을 때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 가니까 차라리 그런 걸 다 따져보면 결국 저한테 손해가 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내두고 다음번부터는 싸게 해달라, 혹은 다음 제품은 무료로 보내달라, 이렇게 판매자와 협상을 하곤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유리 제품은 조금 다른 게 중간 단계인 해외 구매 대행처에서 사진을 보내줄 때는 아무런 파손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구매처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구매처는 배송 대행지까지만 전달해 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는 배송 보험 정책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얼마 정도 내면은 국내 과정에서 파손됐을 경우 배송 대행지에서 파손된 가격을 물어주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배송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채 국내 반입에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온전히 제 책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내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 제품 같은 경우 가격에 따라서 배송 보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질문 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발송 처리 후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반품 다음 취소네요. 취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상세 페이지에 항상 작성해 놔야 됩니다. 이 제품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발송 시 취소가 불가능하다. 취소가 있을 시에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께서 취소 요청이 왔을 때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현지에서 구매가 완료된 상태다.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처리를 당신이 지불해 줘야 한다. 이건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구매자에게 이야기를 한 후 일정 비용을 받은 후에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반품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게 FM이고요. 저 같은 경우 잘 팔리는 물건은 취소하셔도 그냥 구매 대행지의 재고로 한 달간 쌓을 수 있으니 그냥 취소 처리해드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라이프NH님, 타오바오나 1688 결제도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배송비는 고객 부담이면 해외 플러스 국내 합산 금액을 건 바이 건으로 대략 금액으로 고객 결제 때 미리 받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인 타오바오나 1688 결제도 설명 부탁드려요. 이 결제 부분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배송비는 고객이 부담이면 국외 국내 합산 금액이 건 바이 건으로 진행되냐? 네, 맞아요. 이게 배송 대행지를 아직 이용해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배송 대행지는 국외 배송부터 국내 배송까지 전부 다 대리로 맡아주는 시스템인데요.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고 제가 받을 금액을 일정 플러스해서 스마트 스토어 혹은 오픈마켓에 배송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1kg당 5,800원 정도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저는 배송비를 10,000원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배송비만으로도 4,500원 이상의 차익을 받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세금을 내야 돼요. 여하튼 답변을 쉽게 해드리면 국내, 국외 배송비 합쳐서 올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윤호님인데요. 준열님, 스마트 스토어를 위한 어떤 책들로 공부하셨는지, 또 어떤 걸로 공부하셨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저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그냥 했어요. Just do it. 우선 달려들었고 모르는 부분 있을 때마다 인터넷, 특히 구글링 많이 이용했어요. 모르는 분야 있을 때는 잘하는 분 어떻게든 찾아가서 돈 내서 강연 듣고 제 걸로 녹이기도 하였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우선 추천할 책은 지금 현재 제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이름을 적어 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징징님, 사입이나 구매 대행 같은 경우 물건의 재고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어요.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입 같은 경우에 재고 어떻게 관리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 우선 100개 이상으로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편하고 아이템이 많아지니까 사무실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홈데코님, 준열님, 그럼 상품 확인 또 안 하시고 바로 고객한테 보내나요? 중국 포장 또 억만징창으로 보낸다던데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구매 대행하게 되면 배송이 느려지는데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처음에도 저도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어요. 실행을 안 했을 땐 저도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막상 하면 중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포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저는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상품의 상태를 보고 제품을 고객에게 보내죠. 두 번째 질문에 배송이 느려지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CS 템플릿을 이용해서 전달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전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유앤미 해피님, 혹시 해외 구매 대행 대량 자동 프로그램 사용하시나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 저 사용 안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거 사용하려면 월 10만원 내라고 하는데 10만원 낸 만큼의 매출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그래서 저는 직접 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진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 준비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진입으로 국내, 국외 제품 대행으로 모두 판매 가능한가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신청하시고 배송지를 국외 주소로 작성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정민님,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직접 포토샵으로 만드시나요? 이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짧게 대답해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 채널 가서 이 이미지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미지 수급한 다음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삭제하고 한글로 바꿔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영상으로 꼭 촬영할게요. 수익 조작 가능하죠? 키읔. 저도 알고 있어요. 크롬으로 올릴 경우에는
조작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할 필요 있나요? 그러면 익스플로어 통해서 이번 달 매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조작이 불가능한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제 이번 달 매출 보여드릴게요. 네, 로그인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크롬이 아니라는 게 증거가 뜨죠. 그럼 바로 이번 달 매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통계 판매 분석 들어가면 제 한 달 매출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얼마 벌었냐, 이 익스플로어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968만 7,880원, 약 한 달 동안 1,000만원 가량 벌었어요. 저번 달 비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보셨죠? 저 익스플로어로 인증했습니다. 익스플로어는 조작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못 믿으시면 정말 어쩔 수 없죠. 다음 하지혜님, 영상 많은 도움이 됐어요. 막막했었는데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서 해결됐어요. 다모아 프로그램 영상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이게 2달 전에 올렸던 영상 때문에 발생한 거라 생각해요. 다모아 프로그램이 현재 유료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 밑에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더 길어지면 재미없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음에 드셨는지 솔직히 많이 궁금해요. 항상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언급한 질문 외에도 메일이나 댓글 통해서 엄청나게 질문을 주시고 계세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모든 댓글과 메일 다 감사드려요. 하지만 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부업으로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제 주변 구매 대행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모아서 제가 가르치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제 나름의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 맞는 댓글을 항상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답변은 꼭 할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맨 처음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은 제 컨텐츠 방향성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사입과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중 어떤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대답에 맞춰서 제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해요. 사입에 관심이 많으실 경우에 사입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해외 구매 대행에 관심이 많으실 경우 해외 구매 대행 관련된 정보를 더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제 컨텐츠가 좀 재미가 없는데 앞으로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댓구 부탁드려요.